첫 번째 가볼까요? 사무실 나서는데 갑자기 점점점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남성이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차가 문짝과 남성을 향해서 돌진. 자, 문을 닫지만 저렇게 쾅 치고 가버리면서 뒤로 날아가 버린 저 남성. 좀 아이고 세상에. 자, 문을 팡 치면서 그 충격에 남성은 뒤로 저렇게 아이고 세상에 좀처럼 너무 아파서 그런지 일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저 남성분이 재빨리 진짜 이때 자 오니까 했으니 망정이지 대형 사고 날 뻔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가 된 거죠. 지금 주유소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이 아마 주유를 하고 아니면 주유를 하려고 차량이 이동하는 도중에 남성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는지 하여튼 그대로 돌진하면서 충돌했던 사건입니다. 그래도 조금 피했기 때문에 큰 사고는 아니지만 지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뇌진탕 등으로 1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요. 재활병원에서 8주 추가 진단을 받았고 결국 20주 정도의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큰 장애가 또 영구 장애 소견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떡해. 다만 수술하지 않고 회복 중이라는데 운전자가 80대라고 해요. 아이고. 이렇게 사실을 알고 사고 난 걸 알면서도 저 앞으로 가서 자신의 차량 파손 상태만 살펴봤다고 그러고 주유소 직원이 이 피해자를 구호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 집행유예 나왔다고 그러고요. 좀 이렇게 이거 사고 어떤 손해배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진단이 아닌 소견 연구장애 진단 소견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민소송 제기하려면 다시 진단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제기도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형사 사건은 이제 좀 끝났기 때문에 형사 조정은 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중국 의상 입어야 성공한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자, 사방 가족께서 황당한 문자를 받으셨다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사진 만나보시죠. 오늘 드디어 맥주 축제 날. 자, 상인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축제 성공 여부는 여사장님들께서 치파오를 입느냐 안 입느냐에 달렸다는 것. 치파오를 반드시 입어주세요. 아차차참. 오늘만큼은 화장도 아주 진하게 해주시면 감사생이요. 자, 이 글을 쓴 사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물론 여자가 썼다고 해도 문제겠습니다만. 네, 중년 남성입니다.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서울 광진구의 한 시장 상인회 간부인데요. 어제 화양 제1골목시장에서 맥주 축제가 열렸는데 메시지는 아침에 받은 겁니다. 제보자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요구를 하는지 기가 막혀서 제보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해당 시장에선 과거에도 축제 관련해서 여자 직원들에게 치파오를 입혀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군요. 해당 시장의 이름인 화양과 똑같은 중국 영화 화양 영화 컨셉으로 여자 사장들에게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를 고집한 건데요. 제보자는 올해 8월에도 축제가 예정돼 있는데 또 치파오 타령을 할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자, 오 교수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 광진구 그 자양동 쪽에 이제 제가 그 근처를 가끔씩 지나니까 그쪽 뭐 분위기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맥주 축제가 추정컨대 아마 중국 맥주나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치파오 얘기가 나올 리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치파오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이 화장을 진하게 하라. 뭐 이번에 그 축제 성공 여부는 치파오를 입느냐 안 입느냐. 그건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면은 일본 아사히 맥주 뭐 하게 되면 전부 다 기모노 입고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어떤 시각이 상당히 좀 왜곡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뭐 좀 우리나라에서 벌이는 그런 축제이니만큼 뭐 그런 나라의 어떤 그 특징 이것을 갖다가 강요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치파오도 치파오고 화장 진하게 하고 오라는 얘기도 정말 충격적이고요. 자, 다음 이어가죠. 알쏭달쏭 화분도둑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카트를 끌면서 등장하는 저 중년 여성.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 완전 무장. 자, 카트에서 박스가 툭 떨어졌는데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한지 오로지 직진 본능. 잠시 후 한 손에 웬 화분을 들고 오는데 자, 던져놨던 박스 안에 저 화분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자, 그러고는 빈 카트만 끌고 가는 거야? 그냥 갔어? 을 줄 알았지? 아니지롱, 챙겨간다고. 자,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저렇게 들고 가는 거죠? 저렇게 네. 번거롭게? 그러니까요. 이 제보자는 지난 17일쯤 집에 놔둔 화분을 도둑 맞았습니다. 노란색 카라꽃 화분이었는데요. 이 제보자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화분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복지관에서 악기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분은 지난 8일에 제자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서 편지와 함께 준 감사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SNS 프로필 사진으로 올릴 정도로 좋아하던 화분이었는데 웬 낯선 중년 여성이 찾아와서는 훔쳐가버린 거죠. 제보자는 CCTV 사진을 가지고 동네 주민들에게 여성이 누군지 물어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고물상 주인이 다른 사람들 물건도 자주 훔쳐가서 누군지 아냐는 문의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는 CCTV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자, 교수님, 그 영상 좀 계속 좀 보여주세요. 예, 좀 신기합니다. 자, 저렇게 일단 자, 지금 들어오죠. 그냥 네. 예정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보 며칠 후에 또 화분 테러를 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같은 제보자가 당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저런 일도 있었는데 파란색 겉옷을 입은 남성도 또 딱 나타나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막대기 같은 거로 막 휘두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막대기를 휘둘다가 저희 아유. 이렇게 그냥 꽃대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정말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예쁘게 보려고 밖에다가 내놓으셨던 화분인데 저 사람 지금 자기가 화분 부러뜨려 놓고 알고 있어요. 자기가 화분을 다 이제 넘어뜨렸다는 걸 알고 와가지고 화분을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아하, 아무런 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공중에 이렇게 막대기를 막 휘두르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께서는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당하시면서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예쁜 화분을 키우셨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고 다시는 좀 이 영상이라도 보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보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거 말이죠. 아이들 정말 미취학 아동들의 하면 뭐 그래 어리니까 나이 드실 만큼 드신 양반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꼴불견 그 자체입니다. 먼저 제보 영상 보시죠. 자, 퇴근 시간 차로 꽉 찬 도로입니다. 저 앞에 검은 차 중앙선 살짝 발등이 넘어서 깜빡깜빡. 자, 반대 차선으로 지금 역주행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스톱. 그 사이 신호가 바뀌어서 맞은편 차들이 우르르르르르 몰려옵니다. 그러자 이게 뭔가요? 갑자기 후진 시작. 깜빡이 켜면서 후진 시작. 뒤로 쭉 오더니 아까 자기가 빠져나갔던 그 자리로 다시 쏙. 무슨 일 있었냐는 듯 가다가 아이고 진짜 자, 박 변호사님. 네. 진짜 뭐랄까요? 진짜 너무 쌤통이고. 남체. 예, 너무 쌤통. 진짜. 네. 이거 뭐죠? 지난 5월 23일 저녁에 있었는데요. 퇴근 시간대였어요. 통행량이 상당히 많고 아마도 저 마지막 차선에서 좌회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지금 갈라 그래. 좀 더 가면 좌회전 되는데 차가 워낙 많으니까 어. 중앙선 침범해서 빨리 쭈르륵 가서 좌회전 좀 빨리 해보려고 왔어. 하는데 차들이 막 몰려옵니다. 양방으로 차들이 왔다 갔다 직진 차들 생기니까 뒤로 후진한 다음에 다시 가는 모습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 하얀 차 네, 저 같으면 양보 안 했습니다. 저는 빵 누르고 바로 욕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너무 얌체 같고 또 후진을 저런 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중앙선 침범도 당연히 안 되고요. 안 돼.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안전신문고에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다가 조금 더 빨리 가져도 못하잖아요. 차량도 확 몰려오는데 큰일 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빠라바라바라바. 도로를 그냥 확확 긁어가면서 요리조리 초딩급 묘기 행진. 헬멧도 안 쓰는데 바로 꽝. 아이고 결국 꽝입니다. 아이고 쌤통 대굴대굴 둥글둥글. 너무 쌤통이고 너무 모양 빠진다 그죠? 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저렇게 묘기를 부리면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저렇게 넘어지니까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저기가 주변에 학교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노란색 신호등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어린이라도 다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네들 다치는 것도 뭐 신경은 못 쓰이겠지만 중요한 거는 아이들 보호구역에서는 정말 우리 운전을 하면서도 얼마나 천천히 가는데 저렇게 빨리 갑니까? 너무 이제 본인들이 뭐 자초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만약에 저렇게 보호장구 무착용을 했다 걸리면 2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임신부라서 피곤합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주변에서 조언인 척 잔소리를 하는 게 너무 괴롭다는 임신부의 사연입니다. 첫 번째 잔소리는 자연분만인데요. 출산 방법은 의사랑 얘기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왜들 그렇게 자연분만에 목을 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특히 친정 어머니가 자연분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연자는 막달인데 병원에서 아이가 좀 더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제왕절개에 지읒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친정어머니가 그래도 꼭 자연분만을 해라. 자연분만 안 하면 모성이 덜하지 않겠니라면서 강요하듯이 이야기해서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안정이 최우선이다라는 잔소리인데요. 운동도 활동도 적절하게 해야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한데 절대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콕 박혀 있어라면서 주변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말하는 게 너무 듣기 싫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유수유입니다. 사연자는 모유수유를 생각했었는데 주변에서는 모유수유를 생각 안 했던 것처럼 보고 모유수유를 강조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정작 남편은 언제나 사연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입장인데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임신부에게 오지랖 떠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운데 예민한 건지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얼마나 계시죠? 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또 언제나 그렇듯이 또 저희 욕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올려주시죠. 친정엄마입니다. 아이고 이놈의 집에 아주 그냥 호강날라리가 났네. 야 이거 돈 주고도 못 살 경험담 얘기해 주는데 그게 성가셔? 그리고 요즘 것들 애 쉽게 낳겠다고 몸에 함부로 칼 대는데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단 것이요. 참말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야 동그라미. 이미 아이 왜 그래? 이미 이렇게 됐어. 뭐야 낙장 불입. 욕을 좀 멈춰서 먹고 싶습니다. 네, 욕 좀 들어보세요, 간만에. 네. 자, 사연자 딸입니다. 제발 좀!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놈의 자연분만 모유수유 지겨워 죽겠어. 엄마가 대신 낳아줄 거 아니면 그냥 좀 가만 계셔. 출산 준비보다 엄마 잔소리가 더 스트레스야. 좀 X입니다. 자, 오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예, 일단 뭐 이렇게 친정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것은 뭐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정이 최우선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그런 또 얘기는 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정도가 지나치면 상대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특히 이제 자연분만을 할 거냐, 제왕절개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친정어머니가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또 이제 모유 수유를 할 거냐 이거는 산모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에게는 한 대를 건너서 손자 소녀지만은 자기 딸에게는 자식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기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은 남편이 좀 중심을 잡고 의젓하게 우리들이 알아서 하자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딸보다는 사이가 조금 더 어려우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폭을 주고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스트레스까지 받아서 이 사건 반장이 제보할 정도까지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저는 애정어린 잔소리라는 거는 알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이들을 낳는 사람들도 너무 없고 이러니까 요즘은 누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맞아. 너무 즐겁고 간섭을 하고 싶더라고요. 하긴 저도 좀 막 그러네요, 너무 진짜. 관심이 생기는 워낙 거예요. 저출산이니까. 네. 누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막 너무 간섭이 하고
싶은 생각이 저도 사실 드는 정도니까 애정이 어린 간섭이고 친정엄마는 이제 더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게 임신을 하면요. 되게 슬픔도 더 자주 느끼기도 하고 저도 임신했을 때 기억해보면 즐겁고 행복한 날보다 더 힘들고 마음이 괴로운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짐하고 별개로 그냥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책임감도 너무 많아요. 심지어 제가 상담했던 한 20대 엄마는 그 우리가 산후 우울증도 있지만 임신 우울증도 있어요. 임신 우울증이 걸렸었는데 그때 그 주변에 있는 한 분이 농담으로 너는 이제 그냥 애기 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내 아기니까 아이도 너무 나는 사랑하지만 이제 너는 없고 너는 그냥 아이를 뱃속에 어. 가지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낳는 어. 사람인 거야. 이게 너무 충격이 받아서 야. 더 우울증이 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내 자신을 생각해 주지 않고 자연분만이라는 거 모유수유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이 엄마는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이런 서운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뭐 저는 사실은 지금 세 가지 얘기했거든요.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연분만, 안정이 최우선, 모유수유 다 옳은 말이죠. 좀 전에 우리 박상희 소장님 말씀 좀 하셨지만 약간 산전의 그 어떤 예민함, 우울증이 조금 증폭했던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이 어머님이죠. 상당히 바라는 또 위하는 마음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오지랖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필요한 말들이라고 좀 생각하고 조금 그냥 흘러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사실 정말 잘못되려고 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 아이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생각도 좋고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에 대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반응. 네, 가족 여러분들은 12경님은 저 제왕절개 했는데 건강하고 바른 아이로 잘 크고 있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냅두세요라고 하셨고요. 짱님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낳고 나면 더하니까 완전히 무시하시고 마이웨이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찌뿌둥님은 다들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 번쯤은 새겨 듣기리라고 하셨고요. 심다란님은 엄마 마음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